안녕하십니까, 구본철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날씨가 흐릿합니다. 원래는 비가 온다고 했는데 예보가 틀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윤석열이는 아무 약속도 하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보내드렸더니 상당히 그 반향이 좋습니다. 옳다는 얘기죠. 지금 윤석열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윤석열이가 무슨 구세주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상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과 문재인이라고 하는 희대의 악마, 이 인간 세계에 나타난 악마를 퇴출시키기 위한 그런 그 전문 기술자라고도 말할 수 있다면 그게 옳은 평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문재인과 이재명을 빗대서 그리고 윤석열까지 나타난 제 현상을 보고 과연 이 세상이 지금 온전하고 올바른 정치인이 통치하는 그런 정치가 지금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즉 정치인의 종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어느 지인이 저에게 그 퀴즈를 하나 냈습니다. 인류 최초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한참 고민하고 대답을 당연히 못했죠. 그래 그 지인이 답을 주었습니다. 매춘부하고 종교라고 말입니다. 얼뜻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분이 다시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 인생을 통해서 가장 많이 읽고 지금도 거의 간직하고 있는 책이 무엇이냐고. 이 질문에 대해서 솔직히 뭐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든 누구든 간에 이 질문의 답은 늘 가지고 다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길게 생각할 것도 없이 첫 번째는 당연히 성경이고 그 다음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오늘 그 중에 책 하나가 여러분에게 정치인의 종말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근원의 책이 되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좀 남거나 아니면 뭔가 이 지식적으로 궁진하거나 좀 어디가 답답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 반드시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피터 트러커의 책들이고, 두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이 지은 Japan Inside Out, 세 번째는 그 김승욱 교수의 제도의 힘이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오늘 주제 경제인의 종말은 이 피터 드러커 박사의 경제인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을 패러디해서 제가 지었다고 하는 말씀을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피터 드러커 박사는 정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첫 번째입니다. 신이 아닌 사람으로서 제일 존경하는 그 인류 역사인 중에 거의 1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가 지은 책들을 아마 제가 거의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피터 트러커 박사는 경영학자라고도 하고 뭐 역사학자라고도 하고 또는 뭐 여러 그 글을 평가하는 많은 그 어떤 사회적 그 지위가 있는데, 그 스스로는 자기는 사회 생태학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의 그 경제인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1909년 출생한 그가 이 경제인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출간할 때는 1939년 딱 30살 때고 제2차 세계대전이 막 개전할 그런 때입니다.
그 책을 쓰면서 피터 트루커는 제1차 세계대전의 개전 상황과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막 개전하기 직전에 있었던 소련과 이 소련에서 일어난 사회주의 혁명, 그리고 더욱 큰 사건은 바로 대공황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때 유럽은 세상의 중심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여러 가지 인류가 겪었던 수천 년에 겪었던 역사 중에서도 가장 격변의 세월이었던 1920년도서부터의 1939년 그가 이 책을 쓰기까지,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종말을 맞고 다시 세계가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될 때까지 피터 트루커는 자신의 그 저서가 세상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역사의 지침서가 되기를 희망했고, 대신에 그는 이 책을 쓰면서 보통 역사학자들이 말한 그런 중립적이고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 책은 정치서적이라고 얘기했고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유럽은 수천 년간 유럽 전체가 세상이 중심이 되고 사실은 인류의 중심이 되면서 인류가 가질 수 있는 고유한 기본 그 목적, 그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의심할 바도 없이 자유와 평등입니다. 자유와 평등. 비록 중세가 아니라 로마 시대 때부터 인류가 어떤 체계적인 그 사회를 형성하고 인류의 번영을 가져올 때서부터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자유와 평등 또는 인간을 지배하는 지배자라도 이 자유와 평등을 통치 이념에서 빼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언제나 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을 목표로 그리고 목적을 삼고 지배체제를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종교도 이 자유와 평등을 목표로 종교의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유와 평등의 그 개념 안에는 반드시 어떤 물질적 평등이라고 하는 그 어떤 고유한 이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물질적 평등과 사회 신분적 평등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 때부터 1900년도 초까지 이 사회적 평등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후의 어떤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물질적 평등이야 조금 신분이 천해도 돈을 많이 가질 수 있었지만 이 사회적 평등은 인간이 최후 양보할 수 없는 어떤 조건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것, 경제적 자유와 평등, 사회적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종교는 종교대로, 그리고 정치적 지배체제는 지배체제대로 이유와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한동안 종교는 그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종교가 경제적, 사회적 평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그 명분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종교가 경제적, 사회적 평등을 달성하는데 실패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교황청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있기 전까지 행했던 그 어떤 폐악질이 결국은 실패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간 개인의 존엄성과 인간 개인의 영역으로 이 자유와 평등의 개념을 끌어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개인 스스로가 자유와 평등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고 달성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인류는 이제 사회나 지배체제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어떤 주체가 아니라 개인이 이를 달성해야 하는 소위 말해서 개인의 지적 능력의 범위로까지 이제 확대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결국 이제 19세기 초, 18세기 중반에 있어서 산업혁명을 일으킨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산업혁명의 결과에서도 사실상 어떤 인류 사회는 자유와 평등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산업혁명을 통해서 부의 편중은 더욱 심화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유와 평등이 이 인간의 지적 영역이라고 하는 그런 그 관점에서도 실패하자 이제 또 다른 어떤 사회 변혁의 물결이 일어난 것이죠. 그것이 바로 1920년대에 일어난 사회주의 혁명입니다. 이 사회주의 혁명가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이제 소위 말해서 자유와 평등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경제적 평등과 사회적 신분의 평등을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그동안에 모든 종교적, 사회적 제도에서 이를 달성하지 못했던 일반 대중들은 또 다른 가문이설에 속아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결국은 인간은 자각하게 됐고 이제 자신이 사회적인 주체임을 알아차리면서 인간 자체가 사회적 이제 동물, 즉 정치적 동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이제 경제적 인간에서 정치적 인간으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이 사회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경제인이든 또는 사회인이든 모두 인간 스스로가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없고 자기가 그것을 획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 절망감에 빠져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과연 인간은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기에서 인간들은 다시 절망하게 됩니다. 소련에서도 레닌이 죽고 나서 스탈린이 사회주의 주체로 나타나면서 그야말로 지옥 중에 지옥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인간사의 어떤 사회에서도 맛볼 수 없는, 겪어볼 수 없는 지옥의 사회가 바로 이 사회주의 사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스탈린의 참혹한 사회주의가 결국은 인류를 다시 변화시킨 것입니다. 자, 그동안의 인류는 17세기에서부터 일어난 자본주의의 번영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도 달성할 수 없었던, 목표에 도달할 수 없었던 인류의 기본 가치인 자유와 평등이 불가능해지자 나타났던 이 사회주의 운동조차도 실패하고 또 사회주의가 가장 최악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자 나타난 것이 바로 나치즘입니다. 이 나치즘은 자본주의도 부정하고
사회주의도 부정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나치즘을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21세기의 대한민국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가 이 나치즘의 현상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1세기 대한민국에 나타난 이 지배체제, 문재인을 핏대로 한 이 종북사회주의자들이 과연 자본주의는 잘못되었고 실패했고, 그렇다면 이미 실패한 사회주의를 드러내고 사회주의화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도 하지 않는 이 별종 인간들이 나타나서 이 두 가지를 다 부정하면서 저들이 얘기하는 것이 국민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먹혀 들어가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또 모르게 하는 이 괴이한 현상을 일으키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문재인과 소위 말하는 우리의 종북 주사파들, 이 자들이 지금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까? 저들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신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것 같습니까? 저들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그 부조화를 또는 그 사회적 부조리를 타파하기 위해서 무엇을 제시하고 있고 또 어디로 가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말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문재인이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그 휘하 종북 이 주사파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무엇을 제시하고 무엇을 지향하는지 한 번이라도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더욱이 그 후계자로 나타난 이재명이는 우리 국민들에게 과연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과연 우리 국민들이 누구보다도 높은 수준의 자유와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폭넓은 수준의 자유와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그 어떤 사회적 인간들보다도 더 멋진 정치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와 정치적 평등과 사회적 평등을 더 나아가서 경제적 평등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들은 그걸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 지향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문재인은 박근혜 정권의 무기력한 정치에서 염증이 난, 그래서 일반 국민들의 반동으로 나타난 현상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동으로 나타났다면 박근혜 정권의 약점을 극복하고 보완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앞으로 전진시키려는 무슨 노력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이는 과연 여러분에게 무엇을 약속했고 또 이재명이는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우리 국민들이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또 그로 인해서 조금 더 나아지려는 소박한 꿈, 그 꿈이 거대한 담론인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까지도 갈 필요도 없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문재인과 그 후계자로 나타난 이재명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약속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장의 힘이라고 말씀드렸고 성장의 기적이라고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성장이라는 것도 이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인류의 기본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건 저나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연 문재인이나
이재명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위대한 피터 트러커 박사의 경제인의 종말이를 패러디한 정치인의 종말, 이런 것도 얘기할 필요도 없이 저 문재인과 이재명이는 한마디로 정치인의 쓰레기라고 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류나 또는 우리 보통 사람들, 여러분이나 저나 더 자유롭고 남들도 저와 같이 더 똑같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가능하면 평등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인간의 구성 요소로서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재인과 이재명이라는 이 인간들은 나타나서 도대체 우리의 이런 소박한 꿈조차도 방해하고 회방하며 심지어는 파괴하는 노력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저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러면서 저들은 자기와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무한한 부패의 고리를 통해서 정말 낯뜨겁게도 수십억 아니라 수백억이 아니라 수천억 원, 아니 수조 원을 다 주머니에 넣으면서 저들 스스로가 정치인이라고 말하는 이런 파렴치함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들을 좋다고 하는 인간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솔직히 저들은 인간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소박한 꿈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보통 사람들을 이용하는 악마의 천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저 악마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 저들이 하는 짓거리를 우리는 정치다, 통치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악마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악마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퇴마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어두운 그림자로, 저 악마의 구름으로 뒤덮어, 악마의 기운이 뒤덮어서 숨을 쉴 수 없는, 자유의 인간들은 숨을 쉴 수 없는 이 세상을 되돌리기 위해서 저 악마들을, 악마의 근원을 내쫓아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강력한 퇴마사가 필요합니다. 오직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관심 있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퇴마사에게 또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퇴마사여, 자유이니 번영이니 성장이니 다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말길 바랍니다. 당신의 역할은 저 악마를 내쫓는 역할입니다. 문재인, 윤석열이는 문재인, 이재명과 같은 악마의 근원을 내쫓는 퇴마사이길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윤석열이는 인류를 위해서, 더 나아가 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위해서 정말 위대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퇴마사 윤석열을 기대합니다. 정치인의 종말은 문재인을 끝으로 더 이상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